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사정 없는 5분 정치 토크, 4.5정.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김영준 명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우여곡절 끝에 사법개혁 법안 그리고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야말로 지난주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었던 이 패스트트랙이 뭔가요? 간단히 한번 설명을 말 해주세요. 그대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인데요. 법안이 계속해서 장기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2년도 5월 달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면 최장 3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간 패스트 트랙 지정이 된 법안들 꽤 있었죠?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회참사법이라고 해서요. 세월호와 관련된 특별법을 한 부분하고요. 작년 12월 달에 유치원 3법 파동이 굉장히 많았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그리고 본회의에서 30일, 그러니까 최장 330일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패스트 트랙 지정에 대해서 뭐 큰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뭐 그 투기와 관련해서 뭐 사보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뭐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 사항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이제 선거법은 여야가 그동안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선거법이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거칠게 이제 그 나름대로 반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실은 이제 그 5분의 3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패스트 트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법개혁특위가 아주 그 구조가 자유한국당이 7석이고 민주당이 8석,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2석이고 기타 민평당이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분의 3이면 11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의 2분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바른미래당에 있는 오신환 의원이 나는 패스트 트랙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교체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권은희 의원까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보임은 임시회에서는 안 된다는 게 국회법 48조 6항에 나와 있지만 그동안 관행에 의해서 원내대표가 요구를 하면은 국회의장이 제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사보임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수많은 사보임이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제도화할 것이냐라는 예를 들어서 의원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제도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정말 정치 뉴스 전해 드릴 때마다 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정말 그 반발하는 아주 민감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말도 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구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도화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국회법 85조 2항에 이제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는 절차는 돼 있지만 어떤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릴 거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안이 실은 지금 가능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 법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외교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은 현재 지정된 안건이 그럼 뭔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선거법하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선거법이라는 건 아주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의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다른 득표율에 따라서 바꾼다는 의미에서 또 권역별로 나눈다는 비례대표를 그러니까 연동형과 권역별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묶입니다. 그래서 50% 권역별 연동형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독일에서 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한 것인데 계산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330일 동안 여야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는 협상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제 그동안은 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을 했었었는데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위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검찰이 독점해왔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라든지 기소권 일부라든지 공소유지권 같은 거를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갖게 하는 법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법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해관계 부분인 거죠. 지금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범진보연대가 만들어지면 뭐 쉽게 표현하면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2000년도에는 제1야당 한국당이 1당이 됐고요. 예. 2016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지만 제1당이 됐었습니다. 현재 같은 선거 구조 속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거의 거의 불가능하다고 자유한국당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균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당제가 돼버리면서 네. 결국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갖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영구적으로 진보 세력이 집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좀 펼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단락된 이 정국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일단은 될까요?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되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한 장애투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 부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땐 처리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게 정치력을 진짜 발휘해서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미세먼지 포함해서 정책은 타이밍이거든요. 예, 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도의 정치력이 좀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네. 4호정 오늘 김영준 교수와 함께 패스트트랙 전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